자, 그 2022년 우리가 2회 전력공학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전기기사 2회 전력공학 문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그렇게 이제 뭐 난이도가 높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평이하게 나와서 약 한 뭐 4, 5년 정도 여러분들이 간연도를 정확하게 한번 봤다면 뭐야? 거의 뭐 100% 뭐야? 다 똑같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뭐야? 1번부터 20번까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서 적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봐봐요. 그 1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적었어. 그러니까 우리 교재 122페이지에 11번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적은 것은 우리 교재와 똑같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토시도 똑같아. 같게 나왔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이제 2번 같으면 어때요? 자, 54페이지 문제 유사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뭐야? 조금 이렇게 변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시까지 똑같은 것은 그냥 몇 번 문제 이렇게 해놓고 조금이라도 말이 틀리면 유사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보면 뭐예요? 1번부터 쭉 보면 다 그렇게 이제 우리 교재에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P 130페이지 공사의 2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기출 개념 뭐야? 공사의 그 2번을 보면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그 내용을 보면은 문제 해설이 뭐야? 바로 된다 이 뜻이에요. 거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내용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뭐야? 쉽게 말해서 이 이론의 응용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똑같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하고 늘 전력공학 제가 강의할 때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전력에서는 뭐야? 점수를 많이 따셔야 돼. 왜?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과목이 뭐야? 여러분들이 전력이라고 보셔야 돼. 왜? 전력은 변형을 할 게 뭐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늘 문제를 보면 뭐야? 거의 비슷한 문제가 늘 그렇게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전에서는 뭐야? 약 한 2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 그지? 많이 나오면 3문제. 이번에도 보면은 발전이 뭐야? 2문제씩 기사든 산업기사든 그렇게 출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뭐야? 우리 기출 1번 문제를 봐요.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피렉이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무엇으로 표시를 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 문제가 뭐예요? 우리 교재 122페이지에 보면은 11번 문제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요거 한번 보려고 봐요. 18년도 1회 기사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어때요?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출제가 되지, 그지? 이래 1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적은 뭐야? 몇 페이지 몇 번이다라고 찾아가 보시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뭐야? 똑같이 출제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뭐야? 제 강의 들으시고 우리 교재 뭐야? 여러분들이 잘 풀어 보시면 거의 뭐야? 거의 다 맞는다. 거의 다. 여러분들이 내용이 벗어날 게 없어요. 왜요? 저희들이 이미 뭐야? 강의를 해 오면서 나왔던 문제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뭐예요? 우리 핵담 시리즈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리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전체적인 뭐야 그 전력공학 이해 문제는 이렇게 이제 제가 총평을 하고 실제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 그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봐요. 자, 봐요. 피렉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무엇으로 표시를 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피레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 어떻게 알고 있다? 피레기라고 하는 것은 봐요. 이렇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자 이렇게 직렬 갭이 있고 이렇게 뭐 특성 요소가 있다 그랬지, 그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뭐예요? 피보호기기다 이 말이에요. 자, 피보호기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충격파 전압이 진행돼 왔다 이 말이에요. 입사가 됐다 이 말. 그럼 충격파가 이렇게 입사가 돼 들어오면 자 직렬 갭에 의해서 뭐를 한다? 이 충격파를 뭘로? 대지로 이렇게 방전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너무 싱거운 문제잖아. 봐, 당연히 뭐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충격파의 뭔 값이에요? 최대값이지, 최대값. 그죠? 충격파를 뭐 평균값, 시료값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충격파의 뭐다? 최대값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파의 최대값이요 라고 하면 되니까 자, 몇 번이 답이 된 거예요? 3번이 답이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됐죠? 자, 그 다음 봐요. 자, 2번 문제로 갔어요. 자, 봐요.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 동기조상기의 이점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시오 그랬어요. 자, 봐요. 우리가 이제 전력용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정지기고 동기조상기기라고 하는 것은 회전기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동기조상기를 부족 여자 운전하느냐 과여자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뭐야? 지상과 진상 전류를 모두 다 얻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요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진상 외에 지상 전류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콘덴서는 뭐야? 뭐밖에 못 얻어? 진상밖에 얻을 수 없다. 그죠? 그게 이제 차이잖아. 그 다음이 뭐야? 자, 여러분들이 또 뭐라 그래요? 이제 자, 그 동기조상기는 회전기기이기 때문에 조정이 뭐라 그래요? 연속적이라고 하지. 그죠? 회전기기니까 속도 조절을 하면 되니까 연속적인 데 비해서 전력용 콘덴서는 뭐야? 얼마짜리 투입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단적이라 그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자, 정설 문제를 놓고 보면 어때요? 전력용 콘덴서는 어때? 이게 만약에 100kV짜리를 넣는데 더 필요하다. 그럼 뭐야? 100kV를 하나 더 붙이면 되는데 동기조상기는 뭐야? 그런 게 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특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암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문제야 뭐야? 바로 그냥 옳은 거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네. 뭐 한 30초 문제다. 그죠? 30초짜리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자, 3번을 갔어요. 자, 부하 전류가 흐르는 전로는 개폐할 수 없으나 기기의 점검이나 수리를 위하여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꾸는데 사용하는 게 뭐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차단기하고 단로기하고의 차이점이 뭐라 그래요? 차이점. 자, 우리가 이제 차이점 딱 알면 되잖아. 자, 이렇게 표시하는 요놈은 뭐야? 차단기 10이다 이 말이에요. 10이고. 자, 이렇게 표현하는 자, 우리 도기호로 보면 요놈이 뭐야? 단로기 DS다. 그런데 차단기와 단로기의 차이는 뭐야? 아크 소장치가 있으면
차단기. 달록이는 뭐야? 아크 소호 장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록이는 부하전류나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뭐야? 요 달록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끊을 수 있는 전류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쓰라 그러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변압기 여자전류 차단, 변압기 여자전류 차단 또는 뭐야? 충전전류 차단이라 그랬지, 그죠? 예, 그래서 요놈은 아크 소호 장치가 없어요. 아크 소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자,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류를 개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답은 뭐예요? 달록이요. 그래서 2번이 답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됐죠? 차단기와 달록이의 차이. 그러니까 차단기는 뭐예요? 아크 소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뭐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류를 차단. 달록이는 뭐예요? 아크 소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무부하 상태에서 뭐예요? 전류를 끊는 그런 장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 자 4번을 봤어요. 자, 단락 보호 방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이 뭐야? 되게 길어. 이렇게 긴데 틀린 거 찾아내래.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자, 요런 문제가 나오면은 자, 뭐가 돼 있어야 돼? 자, 봐요. 선로의 단락 보호 방식. 그래서 선로의 단락 보호 방식을 보는데 자, 그놈이 뭐야? 선로의 단락 보호 방식이에요. 자, 방사상 선로나 아니면 환상 선로냐에 따라서 뭐야?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방사상 선로에서도 전원이 뭐야? 한 곳에서 공급하느냐 아니면 전원이 뭐야? 양쪽에서 공급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방사상 선로에서 전원이 한 곳에서 뭐야? 공급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뭐야? 양쪽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되니까 한 곳, 두 곳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양단, 한 단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환상 마찬가지 뭐예요? 자, 요게 자, 요때는 이제 1단이라고 해볼게요. 한 곳, 두 번째 뭐예요? 양쪽 2단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럴 때 봐. 자, 방사상 선로에서 전원이 한 곳만 있다 그러면 자, 단락 보호 계등기로 뭐를 쓴다? 이렇게 OCR을 쓴다 이 말이에요. 가전류 계등기를 써. 그런데 방사상 선로에서 전원이 뭐야? 한 곳이 아니라 양단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양단에 공급이 되면은 OCR만 갖고는 단락 보호가 안 돼. 왜? 전류에 뭐야? 이렇게 방향이 있는 계등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야? 자, 방향 단락 계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뭐야? 디렉셔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약호로 D라고 하고 단락이니까 이제 쇼트고 리레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방향 단락 계등기를 이렇게 합쳐서 뭐야? 이렇게 이제 단락 보호 계등기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인 경우에는 만약에 전원이 한 곳에서만 있다. 그러면 요것만 갖고 단락 보호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DSR 갖고 방향 단락 계등기라 그랬어. 그런데 전원이 양단인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방향 거리 계등기를 쓰는 거예요. 방향 거리 계등기. 그래서 방향 거리 계등기 약호가 DDR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방향 거리 계등기 약호가 DDR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딱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말 긴 것을 뭐 봐요. 틀린 거 찾으시오. 이렇게 했어. 틀린 거를 찾으래. 그러면 제가 읽어봐요. 우선 답만 먼저 찾고 봐요. 4번 갔어요. 환상선로에서 단락보호 방식에서 전원이 일단 한 곳에 있다. 환상인데 한 곳에 있다. 그랬을 경우에 자, 선택 단락 계등기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선택 단락 계등기가 아니라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방향 단락 계정기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DSR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선택 단락이라 그랬잖아. 방향 단락 계정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어 이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읽어봐. 자, 1번. 자, 읽어봐 이렇게. 자, 읽어보면은 전원이 양단에 있대. 전원이 양단에 있으니까 방향 단락 계정기하고 뭐야? 가전류 계정기를 조합한다. 가전류 계정기가 OCR이고 방향 단락 계정기가 DSR이잖아. 그치? 그렇게 뭐야? 이렇게만 딱 정리되어 있으면 이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간연도 보면 아주 여러 번 나왔어. 어떤 형태로 나오든 뭐야? 자, 얘만 외우고 있으면 다 돼.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꼭 이제 제가 정리한 요 내용을 요 문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답만 찾는 데 국한하지 말고 이렇게 뭐야?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 자, 5번으로 갔어요. 자, 밸런스의 설치가 가장 필요한 배전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제 밸런스가 필요한 배전 방식을 골라보래. 자, 그러면 제가 뭐야? 단상 3선식 회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이게 이제 단상 3선식을 그렸다 이 말. 이 단상 3선식은 어때요? 부하가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부하가 이렇게 걸려. 부하가 이렇게 걸리는데 이럴 때 어때요? 요 부하의 크기가 똑같으면 뭐야? 상관이 없어요. 부하, 양단의 그런 부하의 크기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하가 불평형이 돼버리면 즉 요 부하의 크기하고 요 부하 크기하고 요 부하의 크기가 뭐야? 서로 다르게 되면 그때 뭐야? 부하의 크기가 다르면 전압의 크기가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의 크기가 달라지면 전압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단상 3선식에 요렇게 그 전압 불평형을 막기 위해서 요렇게 달아주는 요 놈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밸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다가 이제 건수비 1대1의 변압기를 달아준다 이 말이에요. 누설 임피던스가 작고 여자가 큰 그런 건수비 1대1의 변압기를 여기다가 달아주게 되면 요거에 의해서 부하 불평형에 의해서 여기 전압의 불평형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상 3선식에 저렇게 달아주는 이놈을 1대1의 단건 변압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것을 밸런스라고 부르는 거야. 밸런스. 자, 그러면 답은 그냥 가볍게 그냥 찾는 거예요, 사실은. 답은 2번 이내 이렇게 바로 찾는 건데 설명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뭐. 그죠? 자, 그다음 6번 봐봐요. 자, 정전 용량이 0.01 마이크로패럿, 길이가 173.2km. 자, 순간 전압이 60kV고 주파수가 60Hz일 때 충전 전류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충전 전류. 자, 여러분들이 충전 전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자, 뭐가 떠올라야 돼? 자, 여러분들이 전선 하나에 존재하는 정전 용량을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작용 정전 용량이 뭐야? 거기에 대지 전압이 가해져서 흐르는 전류다. 그죠? 자, 그래서 충전 전류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식은 이거잖아. 그지? 이거. 자, 우리가 회로적 의미로 XC분의 2잖아. 근데 이때 XC라고 하는 것은 자, 정전 용량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되다 보니까 오메가 C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놈을 본문수 계산하면 다 외우겠죠? 이 정도는. 자, 이렇게 오메가 C, E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요 C가 뭐야? 통상적으로 단위 킬로미터당 C가 얼마요? 이렇게 주다 보니까
여기에 뭐를 붙이는 거예요? 이때 L이다 이 말이에요. L이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로의 길이. 요 정전 용량 요 C가 뭐야? 단위 킬로미터당 값으로 흔히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쓴다. 그런데 여기서 C는 그냥 뭐야? 우리 지금 요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온 거예요. 왜? 그냥 뭐야? 정전 용량 값이 얼마다 이렇게 줬잖아.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야? 단상이냐 삼상이냐에 따라서 뭐라고 주면 대지 정전 용량이 얼마고 승관 정전 용량이 얼마다 이렇게 주면 만약에 요게 작용 정전 용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상이다 그렇게 주면 뭐라고 해야 되고 CS 플러스 ECM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고 대지와 승관을 따로 주면 그 다음에 만약에 삼상이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CS 플러스 3CM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뭐야? C값을 줬잖아. 그러니까 뭐 문제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요 식만 알면 뭐야? 갖다가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럼 오메가 C에다가 한 번 더 적을게. 요거는 대지 전압이니까 승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루트 3분의 V라고 적고 뭐예요? 선로의 길이 L이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야? 수치만 대입을 하자 이 말이에요. 주파수가 얼마예요? 60Hz. 60Hz니까 각 주파수는 얼마예요? 377. 그 다음에 C가 얼마라 그랬어요? 0.01 마이크로 페럿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0.01 마이크로 페럿. 그런데 그게 C 값이 봐요. 킬로미터당 C 값이잖아. 킬로미터당 C. 그래서 여기에 뭐 길이 L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L. 전체 길이. 그럼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곱하기 이렇게 173.2. 그 다음에 이제 승관이 얼마예요? 60kV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승관이. 그러니까 여기는 상이 와야 되니까 루트 3분의 V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야? 계산기만 눌러보면 답이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 각자 요건 좀 눌러보셔야 돼. 그렇게 해봤더니 뭐야? 계산기 뚝 치면 답은 뭐야? 이렇게 22.6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22.6 암페어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자, 이것도 이제 아주 기본 문제. 그죠? 자, 계정기를 동작 시간에 의해서 분류하라. 그러면, 자, 문제 읽기 전에 계정기 동작 시간에 의해서 분류하시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순한시, 정한시, 반한시, 반한시성, 정한시 계정기가 있다. 그죠?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시잖아. 그럼 여기에 뭐야?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 중 자, 이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게 몇 번이냐 이 말이에요. 자, 1번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특성. 자,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한시 특성이다 라고 부르는 거지. 그죠? 1번은 뭐예요? 반한시 특성을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2번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적시 동작하니까 뭐예요? 적시 순한시지. 그죠? 적시니까 순한시 계정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번 동작 전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특성. 일정 시간. 그럼 이게 뭐예요? 정한시 계정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한시, 순한시, 정한시를 설명하고 있네. 그죠? 이거는 뭐예요? 봐요.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며 어떤 전류 이상이 되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한다. 그러면 앞에는 뭐를 설명하고 있고 반한시성을 설명하고 있고 뒤에는 뭐를 설명하고 있고 정한시를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반한시성 정한시 특성이니까 4번이 답이지 뭐.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답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7번 봐요. 이것도 뭐 너무 기본 문제야. 자, 말로 할게요. 안정도 그러면 뭐가 안정도예요? 안정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어진 계통 하에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쉽게 말하면 송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전력을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안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도에는 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 하나가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가도 안정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정태 안정도가 뭐예요? 자, 정상 운전 상태.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정태 안정도라고 한다. 그 다음 가도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고 시에 뭐야? 송전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도 안정도라고 한다. 그 다음 자, 동태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뭐야? 흔히 여러분들이 뭐 AVR, 자동 전압 조정기를 설치하고 인위적으로 뭐야? 우리가 그런 기기를 달았다 이 말이에요. 달고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부른다? 동태 안정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안정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것만 알면 뭐야? 아니 그냥 여기서 답만 찾으시오. 그럼 당연히 뭐야? 답은 상태 안정도라는 말은 그런 말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찾으시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죠? 그 다음 자 9번. 자, 배전선로에 역률 개선을 했다. 역률을 개선했다. 그랬을 때 자, 얻어지는 효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역률을 개선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 나중에 이거 제가 강의할 때 실기 시험 문제도 워낙 자주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 뭐야? 외워둬야 된다 그랬잖아. 꼭 외워야 된다 그랬어. 우선 1번 봐요. 전력 손실이 경감된다 그랬어요. 이 손실은 뭐야?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지, 그죠? 역률 제곱에 반비례.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률에 뭐야?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역률을 개선하면은 뭐야? 손실이 경감된다 그랬어요. 얘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손실 경감 맞고, 그다음 자, 선로에 전압 강화가 당연히 감소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전압 강화 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선만 보면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뭐야? 이렇게 사인의 세타로 계산한다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률이 향상이 되면 전압 강화도 뭐가 된다? 감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역률이 좋아지면 리액턴스 사인 세타, 만약에 역률이 1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0이잖아. 0. 그죠? 이건 0이 되잖아. 그래서 얘가 감소가 되고 얘도 감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설비 용량이 증가된다 그랬지, 그지? 설비 용량이 증가되고 전력 요금이 뭐야? 적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절약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설비 이용률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금이 뭐야? 감소된다, 그지? 그 네 가지를 꼭 외우시라 그랬어. 자, 그러면 4번은 뭐야? 이제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죠? 그다음 자 10번 봤어요. 자,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변압기를 연락하는 저압선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가 있네. 자, 봐요. 저압 뱅킹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야? 2대 이상의 변압기를 뭐야? 이렇게 서로 저압측에서 뭐야? 서로 병렬로 연결해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봐. 고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뭐야? 2대 이상의 변압기니까 내가 변압기 TR을 이렇게 2개만 그릴게요. 그러면 요 변압기가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부하, 그 다음에 요 변압기가 담당하는 부하가 이렇게 있다면, 자, 이게 뭐야? 뱅킹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저압측을 뭐야? 서로 연결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요 놈을 이렇게 연결해 쓰는 거예요. 요 놈을 연결해 쓰다 보니까 어때요? 요 변압기가 만약에 이게 TR1, 2라고 해봐. 그러면 TR1이 만약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TR2만 갖고 뭐야?
전체 부하를 담당해야 되잖아.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 요 캐스케이팅 현상이 뭐요? 이렇게 말하면 변압기 한 대 고장이 생기면 요게 고장이 됐어. 요 놈이 만약에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나머지가 가부하에 의해서 뭐예요? 연쇄적으로 다 고장이 발생하는 현상을 캐스케이팅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잖아. 그지? 그래서 자, 우리가 저압 뱅킹에서 이런 캐스케이팅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자, 봐. 요 놈을 연결할 때, 여기다가 뭐예요? 만약에 한 대 변압기가 생겼을 때 나머지 이 변압기에 의해서 이 부하를 다 담당하려고 하면 그때 캐스케이팅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설치하자? 이렇게 휴저를 설치하자 이 말이에요. 휴저. 이렇게 휴저를 달아주자. 그래서 이렇게 단 휴저를 우리가 구분 휴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쓰지만 저압측을 연결해 쓰지만 실제는 거기에 뭐야? 구분 휴저가 달려있기 때문에 캐스케이팅 현상이 나타날 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말이에요. 답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답은 그래서 뭐예요? 구분 휴저다. 이렇게 하면 그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10번까지 봤는데 어때요? 되게 이제 사실 내가 답만 찾는다 그러면 뭐예요? 읽으면 답이지, 그지? 워낙 이제 쉽게 주어져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11번 문제예요. 자, 11번 문제는 우리가 배전선로에서 성악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 여기 봐봐요. 성악기 문제인데 여기 VE라고 하고 VH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성합전 전압이고 성합후 전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격을 E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용량을 W라고 하고 부하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했어요. 기호를 잘 보셔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요 부하 용량은 이제 자기 용량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썼어요. WL이다 이렇게 적었어. 그러면 흔히 봐봐요. 이렇게 성합기 그러면 이렇게 그려서 요걸 뭐 E1을 성합전 전압, E2를 성합 후의 전압. 요게 성합기 1차 전격, 2차 전격 보통 스몰 E1, E2 요렇게 놓지, 그죠? 요렇게 놔서 성합 후 전압 E2가 뭐냐 그러면 어떤 시험에서 잘 묻잖아요. E2는 성합전 전압 E1에다가 뭐야? 1 플러스 성합기 건수비분의 1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성합 후 전압을 구하시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그동안 여러 번 물었는데 지금은 뭐야? 여기서 부하 용량이 얼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 2차 전격도 뭐라고 하라? E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E라고 하라. 그죠? 요 기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요 기호를 잘 보셔야 돼. 요거 때문에 약간 뭐야? E1, E2 이렇게 이제 정리되신 분들은 기호만 바뀌어도 약간 서툴지, 그지? 예, 그러니까 기호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봐. 여기서 부하 용량이 얼마요? 그랬는데 성합기 자기 용량은 W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부하 용량은 어떻게 쓸 수 있다? 부하 용량은?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저도 저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봐. E2에 뭐야? I2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부하가 걸리잖아. 성합 후 여기에 이제 부하가 걸리니까 성합 후 전압 E2에 뭐야? I2다 이 말이에요. E2에 I2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부하 용량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봐. 여기서 자,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잖아, 그지? 맞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봐요. 자기 용량으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요 I2라고 하는 요 놈은 요 I2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봐. E2라고 하는 요 놈은 뭘로 쓰면 되니까 요것은 자, 일로 적어요. 자, 이제 적어요. WL이라고 하는 것은 봐. E2는 VH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적고 이렇게
VH라고 적고 E2는 그 다음에 이제 I2 대신에 승합기 자기 용량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봐. 요 승합기 자기 용량이다 그러면 자기 용량 W라고 하는 요 놈은 요 W라고 하는 요 놈은 뭐가 되겠어요? 요 E2에 뭐예요? I2일 거 아니에요. 그죠? 승합기 2차 전격 E2의 I2가 자기 용량이잖아. 그러면 이때 이제 E2라고 하는 것은 요 문제 조건에서 2라고 놓으라 그랬기 때문에 요 놈이 뭐예요? 2다 이 말이에요. 요 기호가 2잖아. 그지? 요 2라고 하라 그랬어. 그래서 I2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 E2의 I2인데 I2 대신에 뭐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분의 뭐? 자기 용량 W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지?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거 찾아라 이 말이에요. 요거 찾아라. 근데 기호가 뭐야? 우리가 늘 잘 보지 않는 기호다 보니까 약간 뭐야? 여러분들이 어색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놨잖아. 봐. 제가 우리 교재에 설명하는 대로 뭐야? 봐. 승합전 전압, 승합후 전압, 그 다음에 1차 전격, 2차 전격 이렇게 다 적어 놓고 뭐야? 그냥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놓고 주어진 뭐예요? 기호로 바꿔보면 되지. 그지? 바꿔보면 아마 1번이 바로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죠? 그 다음 자 12번 자 이것도 뭐예요? 워낙 뭐 시험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바로 맞출 수가 있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봐요.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함으로써 연료 소비량을 줄이거나 증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여열 회수 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봐요. 기본 사이클을 보면 화력할 때 봐. 기본 사이클을 보면 뭐가 있어요? 보일러가 있지, 그지? 보일러가 있어요. 자, 보일러에 연료를 공급을 해서 뭐예요? 보일러 연료를 공급을 해서 뭐를 해? 자, 전기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전기를 만드는데, 자, 거기에 그 전기를 과열기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 가열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뭐를 돌려? 터빈을 이렇게 돌린다 이 말이에요. 터빈을 돌려. 자, 터빈을 돌려서 뭐를 한다? 발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가열 전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해. 그러면 이제 이 터빈을 돌리고 그 다음에 나온 뭐야? 이 전기는 다시 뭐야? 이 복수기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뭐를 해? 냉각을 시켜. 복수기를 통해서 냉각을 시켜서 전기를 복수기에서 전기를 뭘로 만든다? 우리가 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만든 다음에 여기 뭐를 통해서? 급수 펌프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보내죠? 이렇게 뭐야? 보일러에 다시 보내지지, 그죠? 급수 펌프를 통해서 다시 이제 보일러에 보내지면 다시 보일러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고 다시 과열 전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고 다시 뭐야? 복수기를 통해서 다시 냉각을 해서 급수 펌프를 통해서 다시 뭐야? 이렇게 보일러에 들어가는 이런 사이클을 갖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에 봐봐. 절탕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탕기. 절탕기를 다른 말로 뭐야? 급수가열기라고도 불러. 그죠? 급수가열기. 자, 여기다가 뭐야? 이렇게 절탕기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절탕기. 그러니까 절탕기라고 해도 되고 다른 말로 뭐야? 급수가열기라고 해도 돼.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자, 여기 뭐야? 우리가 보일러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보일러에서 나온 뭐야?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뭐 여기에 들어가는 물, 쉽게 말해서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물을 뭐야? 예열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기에 물을 예열을 하는 거예요. 보일러에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예열을 해서 뭐야? 보일러에 공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어때? 여기에 물이 뭐야? 데워져서 보일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가 절약된다. 쉽게 말해서 석탄이 절약된다 이 말이에요. 석탄이 절약된다라고 해서 이놈을 절탕기라고
기라고도 부르고 또는 이제 다른 용어로 또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급수 가열기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지? 물을 데운다는 의미가 되니까 급수 가열기. 자,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 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 장치를 뭐야? 절탕기 또는 급수 가열기라고 부른다. 그러면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자 13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했을 때 이점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병렬 콘덴서와 직렬 콘덴서 구별이지 그지? 지금은 직렬 콘덴서의 이점이에요. 직렬 콘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뭐요? 이렇게 발전기, 선로 보면 변압기,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선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TR이 있고 이렇게 선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로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를 달아준다는 얘기. 이렇게 직렬로 콘덴서를 달아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직렬로 콘덴서를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존재하는 뭐예요? L 성분이 서로 상세대에 없어지겠다. 그지? 요 C를 달았으니까 L이 상세대에 없어져. 그런데 우리가 송전 전력을 뭐야? 구하는 식을 리액턴스법으로 적어보면 뭐야? VS, VR에다가 사인의 델타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저렇게 직렬로 콘덴서를 달아서 X 성분이 작아지게 되면 요놈이 작아져. 요게 작아지게 되면 요놈이 작아지게 되면 이거는 뭐야? 커지게 되지. 그지? 그래서 봐. 1번 인덕턴서를 보상한다. 맞는 얘기지. 그지? 인덕턴서 보상한다 이 말. 그다음 봐. P가 증가가 되니까 그게 바로 뭐야? 송전 전력이 증가한다는 뜻이 바로 어떤 의미가 된다? 송전 전력을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안정도를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되니까 얘도 맞지. 그지? 얘 맞고 얘 맞고 그다음 뭐 봐. 저렇게 C를 달아서 L을 상쇄시켜주게 되니까 전압 강화식이 뭐야?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인데 X가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압 강화도 어떤다? 줄일 수가 있다. 다 맞지, 그지?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역률을 개선한다 그랬는데 역률 개선은 뭐야? 병렬 콘덴서다 이 말이에요. 병렬. 부하 병렬로 콘덴서를 달아주는 병렬 콘덴서잖아. 지금은 직렬 콘덴서가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자 14번 갔어요.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야? 그냥 외우고 있는 거지 이미. 그죠? 자 문제 풀이니까 봐. 균일 분포부하하고 자 말단 집중부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말단 집중부하를 1로 본다. 1. 말단 집중부하를 1로 봤을 때 균일 분포부하는 전압 강화는 말단 집중부하의 얼마가 되고 2분의 1배가 되고 그 다음이 자 전력 손실은 얼마가 되더라? 3분의 1배가 되더라. 그치? 이건 뭐 여러분들이 기사 준비했다 그러면 다 암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뭐를 물었어요? 자 전력 손실을 물었잖아. 전압 강화는 2분의 1배다. 전력 손실은 얼마다? 3분의 1배가 된다. 그지? 자, 그래서 답은 뭐야? 3분의 1이 바로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자, 15번. 자, 봐요.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상차각, 리액턴스를 주고 전송 전력을 계산하면 얼마요?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뭐야? 직렬 콘덴서 달았을 때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송전 전력 계산식에서 리액턴스 뿐만 알면 자, 갖다가 대입만 하면 돼. 봐. P라고 하는 것은 X분의 여기 뭐야? VS VR에다가 뭐야? 사인 델타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다가 뭐야? 수치만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안 해요. 봐. 다 나와 있으니까 봐. X 대신에 얼마? 60.
VS 대신에 얼마? 161. VR 대신에 얼마? 154. 델타라고 하는 게 상차각이거든. 상차각 대신에 몇 도? 35도. 그죠? 그죠? 대입만 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만 하면 킬로볼트 이렇게 곱해지니까 당연히 값은 뭐야? 메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메가로 나와서 자 계산기 눌러보면 저기다가 대입해서 계산기 눌러보면 237 메가와트 이렇게 나와요. 되지 그지? 자 뭐 여러분들이 식이 돼 있느냐 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자 16번으로 갔어요. 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야? 직접 접지의 특징을 다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제 문제들은 뭐야? 이 말이 뭐 나올 때마다 뭐야? 조금씩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봐. 직접 접지 방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는 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 얘는 항상 이렇게 여기에는 대지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CS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대지 정전 용량이 존재를 하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직접 접지를 했다 이 말이잖아. 그지? 이렇게 접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직접 접지를 했대.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지락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일선 지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요 지락 전류는 어디를 통해서 요렇게 뭐야? 자, 접지선을 통해서 흐르게 되지. 그죠? 흐르게 되는데 이때 일선 지락이 됐을 때 지락 전류는 뭐야? 상당히 많이 흐르겠지. 그지? 지락 전류를 이렇게 작게 하는 크기는 뭐밖에 없어요? 오로지 여기에 존재하는 저항이라든가 접촉 저항밖에 없잖아. 그지? 회로 구성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전압이 인가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락 전류의 크기를 보면은 지락 전류 크기는 어떻게 했어요? 지락 전류는 크다 이 말이에요. 지락 전류는 아주 클 것이다. 그러면 지락 전류가 크면 자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 지락 전류가 크네. 그럼 뭐예요? 보호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그 다음에 유도장애는 어때요? 유도장애는 많이 일어난다. 그죠? 통신호든 유도장애는 지락 전류가 크니까 그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장애니까 유도장애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게 뭐예요? 그냥 나와줘야 돼. 네. 그다음 자, 열로 이제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지락 전류가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대지 정전 용량을 통해서 흘러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전상 지락되지 않은 건전상 뭐예요? 전이 상승은 어때요? 건전상의 전이 상승은 적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건전상의 전이 상승이 적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자 여기에 기기에 오는 뭐예요? 이런 충격도 적고 그 다음에 저런 레벨을 낮출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떠올라야 돼. 그러면 다시 이제 자 우리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말을 하나씩 읽어볼게요. 틀린 거 찾으래. 자 그럼 봐. 일선 지락 시 건전상 대지 전압이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직접 접지를 하면은 대지 정전 용량을 통해서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맞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절연 수질이 낮아지므로 경제적이다. 당연히 자 여기로 뭐 대지 정전 용량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전이 상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절연 수준이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다. 그다음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봐. 여기 변압기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했잖아. 접지를 했기 때문에 자, 요 접지했다는 말은 요 전압이 뭐야? 대지 전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전이가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변압기 건선을 절연할 때 요 중성점은 항상 영전이가 되니까 어때요? 절연 레벨을 중성점으로 올수록 낮춰서 뭐야?
절연할 수가 있다. 왜? 요 중성점의 전압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 중성점으로 올수록 절연 레벨을 낮춰준다는 의미를 변압기 단절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절연 가능. 그것도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호개정기 동작이 신속하다. 이것도 맞지, 그지? 여기까지 맞아요. 왜? 지락시 지락 전류가 크니까 그 큰 전류를 뭐예요? 개정기가 감지하니까 당연히 보호개정기 동작은 확실하지, 그죠? 신속하고. 그런데 가도 안정도가 좋다 그랬는데 사고 시에 뭐예요? 가도 안정도가 좋은 것은 소호 리액터 접지지 직접 접지 특징이 아니지, 그지? 예, 이거는 이제 일선 지락이 발생했을 때 어때요? 송전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도 안정도는 좋다가 아니라 가도 안정도는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다 이렇게 했으니까 4번이 잘못됐어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자 17번 봐요. 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사실은 답이 몇 번이다 이렇게 돼야 돼. 돼야 되는데 봐. 여러분들이 봐. 설명을 조금 붙이면 봐요. 자, 요 경관을 S, 요 경관을 S라고 한다 이 말. S 경관을 S라고 하면 어때요? 자, 이렇게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도 수평선에서 이렇게 최대 늘어진 요 길이를 이도 D라고 하잖아, 그지? 딥이라고 해서 이제 이도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D로 표현했는데, 자, 요 이도 때문에 어때요? 전선의 실제 길이는 경관보다가는 조금 더 길겠지, 그지? 그래서 전선의 실제 길이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이라고 하는 요런 식에 의해서 뭐야? 우리가 전선의 실제 길이를 계산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경관보다가는 더 길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런데 요때 뭐야? 요렇게 시설을 해놨는데 경관은 같은데 B 지지점에서 뭐야? 전선이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져서 요 B 지지점에서 전선이 떨어져서 요렇게 시설이 된다면 요때 이도를 D1이라고 하고 내가 구별하기 위해서 요때 이도를 뭐야? D2라고 놔봐. D라 그랬는데 D1이라고 하고 D2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원칙은 봐. 떨어지기 전에 이도는 전선의 실제 길이에 의해서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8, 요걸 D1이라고 놓으면 요거의 몇 배? 2배잖아. 그런데 B 지점에서 전선이 떨어지게 되면은 경관은 ES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ES가 돼. 자, 여기 ES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경관은 이제 SS 같으니까 ES가 되고 8 뭐야? 떨어진 후에 이도를 D2라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렇게 놓고 뭐야? 이꼬로 놓고 풀면 돼. 이꼬로 놓고 풀면 되는데 이렇게 풀어봤더니 떨어지기 전에 이도를 D1, 떨어진 후에 이도를 D2라고 하면 D2는 뭐야? D2는 요걸 푸는 거예요. 요걸 풀어보면 떨어지기 전에 이도의 몇 배? 2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떨어진 후에 이도는 떨어지기 전 이도의 2배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풀어야 되는데 요런 정도는 뭐야? 시험 본다면 이제 암기하고 있는 사항이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실제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기 전에 이도가 12cm라면 B 지점에서 전선이 떨어진다면 이도는 얼마가 돼? 그러면 뭐야? 2배가 되겠네. 그래서 얼마? 10이라면 24가 되겠네. 아마 이렇게 답을 찾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으시면 돼. 그 다음 자 18번 자 발전에서 나온 문제네요. 수력에서 나온 문제. 수력에서 나온 문제인데 뭐 이것도 뭐야? 뭐 기본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수차에 캐비테이션 방지 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캐비테이션 현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지? 여러분들이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이렇게 공기의 흐름보다가 뭐야? 유속의 흐름이 빠른 거야. 유속의 흐름이 빠르면 그때 뭐가 발생한다? 거기서 뭐야? 기포가 발생하는 기포. 기포가 발생해서
그 기포가 뭐야? 압력이 높은 데서 팡 터진다 이 말이에요. 터져. 그러면 기포가 터지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충격에 의해서 뭐야? 번호라든가 이런 게 쉽게 말해서 뭐야? 깎이는 거예요. 깎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뭐야? 캐비테이션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공기의 흐름 보다가 뭐야? 물의 속도가 빨라서 그렇잖아. 그럼 물의 속도를 줄여야지. 그죠? 물의 속도를 줄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수차를 보면 충동 수차가 있고 반동 수차가 있는데 반동 수차는 뭐야? 반동 수차에서는 뭐를 그 낙차를 높이기 위해서 뭐를 설치해? 반동 수차에서 흡출관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잖아. 그지? 흡출관을 설치하는데 반동에서 그건 뭐예요? 낙차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 여기에 흡출관의 수두를 정대시킨다. 그럼 흡출관의 수두를 정대시키면 오히려 뭐야? 낙차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뭐가? 유속이 더 빨라지는 거잖아. 그지? 유속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흡출관의 수두를 뭐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춰야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거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얘가 뭐야? 바로 틀렸다 이 말이에요. 1번이 바로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뭐야? 특유 속도를 느리게 한다. 이렇게 요 정도 내우셔야 돼. 특유 속도를 느리게 한다. 그 다음에 뭐야? 자, 흡출관의 높이를 뭐야? 좀 낮춘다. 그죠? 높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포가 터지면서 뭐야? 깎여진다 그랬잖아. 그지? 자, 버너라 이런 게 깎여진다 그랬잖아. 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뭐야? 침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뭐야? 방지 대책이에요. 아마 그렇게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야? 1번이 잘못됐어. 그러면 돼요. 그 다음. 자, 19번. 자, 이것도 기본 문제. 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었는데 봐. 자, 이렇게 철탑이 있고 이렇게 전선로가 있다 이 말. 자, 이렇게 전선로가 있고 여기 뭐야? 가공지선이 이렇게 시설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뭐야? 내가 자, 하늘에 떠 있는 이런 내운이 어디에 방전됐다? 이렇게 가공지선에 방전이 됐어. 즉 가공지선에 들어온 이상전압은 어디를 통해서? 철탑을 통해서 어디로? 이렇게 대지로 흘러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전압이 흘러가야 되는데 문제는 요 철탑의 뭐야? 접지저항이 너무 크게 되면 철탑의 접지저항이 너무 커. 그러면 요 가공지선에 들어온 이상전압이 어디로? 대지로 흘러가지 못하고 어디로? 철탑부라든가 애자부라든가 전선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막 방전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역습락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철탑의 접지량이 너무 커서 거꾸로 올라가서 뭐야? 철탑부나 애자부에 방전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습락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철탑의 접지저항이 너무 크면 이런 역습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철탑의 접지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시설하는 자, 이 선을 우리가 뭐야? 매설지선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설지선의 설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철탑에 뭐야? 접지저항을 적게 하기 위함이지. 그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역습락 방지다. 또 이렇게 말해도 되지. 그죠? 그러니까 바로 답은 뭐야? 4번이 답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지? 바로 뭐 답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말. 그다음 자, 마지막 20번 문제 봐요. 1회선 송전선과 변압기어 조합에서 변압기에 여자 어드미턴스를 무시했을 경우에 송수전단에 나타내는 4단자 정수 C제로가 얼마요? 이렇게 물어서 사실은 뭐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야? 뭐 해로 문제라고 봐도 되겠지. 그지? 왜? 실력 문제인데 이게 이런 의미잖아. 봐. 여기에 변압기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선로가 있어요. 이렇게 선로가 있어요. 또 다시 뭐야?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 이 말. 자, 이런 선로가 있대. 그러면 여기 4단자 정수는, 선로 4단자 정수는 A, B, C, D고, 여기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 임피던스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고 뭐야? 여기에 보면, 자, 송전단 변압기는 ZTS, 그 다음 수전단 변압기는 Z 뭐야? TR이다. 이렇게 쓰래. 그러면 요 임피던스는 ZTS고 요 임피던스는 ZTR이다. 이렇게 쓰래.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뭐야? 자, C0는 얼마요? 이렇게 물었어. 근데 여기 뭔 다 줬어요. A0, B0, D0는 뭐야? 이미 계산해 봤더니 저렇게 나왔더라. 그러면 C0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자, 여러분들 해로에서도 배웠듯이 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로의 4단자 정수를 A, B, C, D라고 했기 때문에 A0, B0, C0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직렬 걸리니까 110에다가 Z 뭐야? TS. 그 다음에 여기 A, B, C, D. 여기 또 직렬 걸리니까 110에다가 Z 뭐야? TR이다. 요 말이잖아. 그지? 행렬 곱하면 되지 뭐. 행렬 곱, 행렬의 곱. 진짜. 자, 그럼 행렬의 곱이니까 행 곱하기 열만 할 줄 알면 되잖아. 요렇게 곱하니까 A. 요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뭐야? CZTS. 요렇게 곱하면 B. 자, 이렇게 곱하면 자,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B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ZTSD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곱하면 제로, 곱하면 C, 곱하면 제로, 곱하면 D다 이 말이에요. 자, 요 놈에다가 뭐 110에다가 ZTR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곱해서 뭐요? C0가 얼마냐? 내가 필요한 것은 C0만 하면 되니까 행 곱하기 열이잖아. 그지? 이렇게 곱하면 C, 이렇게 곱하면 제로가 되니까 여기서 C0가 얼마요? 라는 얘기니까 말. C0는 C가 되네, C. 그죠? 이렇게 행렬의 곱에 의해서 얻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뭐예요? C가 되네. 이렇게 이제 답하면 되는 문제.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가 2022년도 2회 우리 전기기사 전력공학 20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